여러분은 요즘 어떤 장소의 매력을 느끼시나요? 목적에 충실한 공간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청년층에게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건설 비용은 반으로 줄이고요. 또 분위기는 덤으로 얻을 수 있어서 2015년 첫 등장 이후 큰 화제가 됐던 컨테이너 유통 공간이 최근 실적까지 겸비하면서 소비자를 사로잡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규모는 작지만 공익성과 친환경성, 그리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유통 비즈니스가 아주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존의 단편적인 유통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유통 비즈니스가 호응을 얻고 있는 요즘인데요. 유통업계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이러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2017년 유통사 취업 전략을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소정섭 컨설턴트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2017년 채용 트렌드와 영업 마케팅 직무 소개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소정섭 컨설턴트님의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유통기업 채용 트렌드 및 영업 마케팅 직무 소개 강의를 맡게 된 소정섭입니다. 어떻게 편안히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저희가 트렌드를 본격적으로 말하기에 앞서서 저희 뭐라 그래야 될까? 재직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지금 현재는 YM 컨설팅 팀장으로 있었지만 첫 직장은 SPC그룹 파리크라삭이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양사 계열사 삼양 F&B의 마케팅 팀 팀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젤라띠라는 곳에서 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YM 컨설팅 컨설턴트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유통 쪽 강의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유통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충분히 강의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채용 트렌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이제 취업하신 분들의 재직 트렌드 먼저, 특히 신입사원들의 재직 트렌드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채용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재직 트렌드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입사원 100명이 지원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근무하는지, 왜 이렇게 근무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취업 준비생 분들이신 거죠? 네. 처음에 100명 지원하면 몇 명이나 합격할 것 같으세요? 최종으로? 많이 안 될 것 같죠? 많이 내셨어요? 지금 내부는 보셨어요? 지원서를 많이 뒷분도 많이 내보셨어요? 보통 몇 개씩 내시나요? 요즘에는. 저도 10년 전 일이긴 한데 저도 한 60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60개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엔 더 심하죠. 저도 상담 많이 해보고 대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더욱더 많이 치열해졌더라고요. 저 때보다도. 서류 전형까지 합격이 그래도 50명 정도 되신대요. 반 정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에서 이제 인적성으로 넘어가잖아요. 인적성으로 넘어가면 이제 34명이 탈락이 돼서 면접 대상은 16명이 되고요. 면접 전형에서 최종 합격까지는 3명 된답니다. 평균이래요. 그리고 취업 경쟁률을 알아보면 중소기업까지 웬만한 500대 기업 안에 드는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컨설팅 회사에서 32.3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유수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00대 1, 200대 1, 300대 1은 우습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취업 경쟁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속 연수가 기냐,
1년, 짧게는 뭐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는 뭐 6개월, 1년 안에 하시는 분들, 길어지면 뭐 2년, 3년도 가시잖아요. 취업 준비 기간들이.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3%밖에 안 되는 취업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4분의 1은 1년도 안 돼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 동기들도 많이 그만둬 왔고 제 후배들도 많이 그만뒀어요. 그렇게 그만뒀고 저도 천년만년 일할 줄 알았지만 그만두고 이직하고 또 이직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걸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10년, 20년 일할 것처럼 면접 보고 힘들게 자소서 쓰고 또 그거에 맞는 조건을 맞추려고 여건들을 맞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4분의 1? 이건 1년이지만 3년, 5년으로 넘어가면 반 이상은 없을 거예요. 회사에. 첫 회사에.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제일 큰 이유. 상사와 마찰 및 여러 가지 문제. 상사와 마찰. 뒤에 분은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사람 관계. 또 다른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인데 사실 낮은 연봉도 아니고 이직도 아니고 조직 부족 문제도 아니었어요.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돈이 모자르면 충분히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취업이. 일단 취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제일 큰 이유는 직무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취업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원하는 직무는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일단 취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 보면 뭐 의견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의견을 내기 전에 이 업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직장이라는 거, 직업이라는 거는 대학교가 아니잖아요. 대학교는 4년만 하면 돼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도 또 복수 전공도 있고 또 다른 걸 공부하면 자격증으로 그 나머지 거를 채울 수가 있는데 직업이라는 거는 한번 선택하면 길게는 30년, 적게는 40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 이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삶의 질을 현격하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간, 최소한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회사에서 보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일이 미래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10년, 20년을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 안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직무에 안 맞는 업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죠. 원하시는 직무가 있으세요? 어떤 직무를 원하세요? 금융 쪽에서 어떤 직무? 텔러를 어떤 직무를 원하세요? 뒤에 여기. 어떤 직무를 원하세요? 요식업 쪽에서 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직무는 있으세요? 영업 관리. 영업에서도 영업 관리. 그렇죠. 영업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단계의 영업이 있고 또 하는 업무가 다 틀리고 또 회사마다 또 다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자소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맞는지 나랑 매칭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합치 속에서 막상 기뻐하지만 붙었을 때는 기뻐하지만 막상 그 업무를 받았을 때는 어려워한다라는 부분들. 잘 생각. 그래서 이렇게 직무 중심 강화라는 것들이 저희가 2015년도서부터 핵심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직무 중심 강화라는 그런 이런 채용 트렌드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았다고 생각이 돼요. 누구나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 싶어 했어요. 어떤 회사나.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다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저희 회사에서 조사해 본 결과로 따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직무 중심 역량평가 강화라는 거를 내세운 적은 없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특히 1위와 2위를 합쳐버리면 85%가 넘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인턴 통한 채용 확산까지 합해버리면 굉장히 직무의
중심이 포커싱이 다 맞춰져 있죠. 채용 트렌드가. 이거는 유통 쪽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통 쪽도 마찬가지예요. 유통 쪽도 다 직무. 직무에 내가 어떻게 돋보이게 자소서와 면접 때 스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여러분들의 그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고 또 그게 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30년, 40년 일할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도대체 직무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대략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딱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직무란 한마디로 나한테 해당된 업무. 여러분이 취업되면 해야 될 일. 그런 거죠. 책임져야 될 과업들. 직무에는 보통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눠지고 어떤 회사를 가든 어떤 업무를 어떤 회사에 가든 이 5개 직무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은행에서 텔러라는 어떤 직군에 속하게 될까요? 어떤 직무에? 영어가 그렇죠. 영업에 속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경영 지원 쪽에 회계 파트에서 재무 파트냐, 회계 파트냐. 회계 파트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또 나눠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고 싶은 회사를 어떤 직무를 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정하고 그 회사에서 그 직무가 어떤 형태로 수행되는지 알아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직무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스트레스의 원인이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직무가 스트레스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주고 또 굉장히 뭐랄까 꿈을 이뤄주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고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왜 회사에서 이렇게 직무 능력 타스펙 채용을 하게 되는지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네.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많게는 삼성 같은 데 10,000명씩 뽑죠. 작은 회사, 중견기업들은 100명에서 200명 정도 뽑고 100명에서 200명 정도면 구성원의 한 3%에서 5% 정도를 새로 채우는 일이에요. 적게는 2%. 그렇게 되면 인사팀에서는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배치까지. 적어도. 채용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 짧게 아무리 교육을 간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치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리고 인사팀의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서 그 업무에 올인을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25% 이상이 나가요. 1년 안에. 얼마나 큰 낭비예요. 기업 입장에서 낭비고 여러분들은 그 몇 년 동안을 준비해서 그 3%밖에 안 되는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나가요. 얼마나 큰 낭비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를 좀 더 그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실패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직무 채용, 직무 관련, 직무 중심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사람에 대한 능력을 봤어요. 너 우리 회사 오면 일할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자기소개서에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직무를 했을 때 어떻게 강점을 보일 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에 앞서서 이런 직무 경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서류 단계에서 스크리닝을 많이 하죠. 예전과 같이 다 아시는 그룹들일 거예요. 다 가고 싶은 그룹이죠. 채용 전형을 보면 학점 제한을 폐지했어요. 학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학점을 뽑았더니 그만두잖아. 그다음에 대외활동 기입 많은 사람들 성격 좋을 것 같아서 뽑았더니 다 그만두고 외국어 성적 좋고 자격증 많은 사람들 뽑았더니 다 그만두고 이러니까 자꾸 다 그만두고 적응을 못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고
또 신입사원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격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에 대해서 본격 아주 의사 표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만두죠. 또 배치가 안 되니까 뭉뚱그려 뽑아놨으니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격차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폐지 해놓고 서류 통과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많이 시킨 다음에 자소서를 중점적으로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를 봐서 자소서에 나에 대한 직무 그리고 나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잘 녹였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서류 통과를 많이 시켜요. 그 다음에 면접 기회를 인적성 검사 부분에서 인적성 검사를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인적성 검사에 많이 또 걸러낸 다음에 그다음에 면접에서 또 이 자소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캐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네. CJ를 보면 리스펙트 전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많이 선전하고 있는 부분인데 합격할 때까지 학점, 학교, 뭐 영어 점수 이런 거를 안 봐요. 합격을 시킨 다음에 공개하고 이런 거고 면접에서도 예전에는 아주 인성 위주의 면접을 했다면은 이제는 실무자들이 나와서 과장, 대리급까지 나와가지고 면접을 봐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를 거기서 평가를 해서 선별을 하고요. SBC 같은 경우에도 아주 디자인 평가, 관능 평가 같은 실무 관련된 항목들을 면접이나 인적성 부분에다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직무 면접에서 이제 PT 면접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롯데는 스펙타클 오디션 들어보셨나요? 롯데 가고 싶으신 분? 가고 싶으세요? 가면 좋죠. 들어보셨나요? 스펙타클 오디션? 이것도 블라인드 전형의 뭐 일종인데 과제 중심이더라고요. 굉장히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과제를 내놔요. 예를 들어 불량제리, 베이커리 쪽을 예를 들면 이게 점포 생산하는 파트가 있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파트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과제 형태로 작성하는 거더라고요. 뭐 그런 형식으로 아주 실무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전형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청나죠. 서류 전형서부터 임원 면접까지 다 봐놓고 인턴십 7주를 거쳐서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일 시켜봐야 되니까. 일은 시켜봐야 되니까. 이렇게 블라인드, 엄청나게 많은 블라인드와 그 과제를 줘놓고도 일까지 시켜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실무 중심으로 이렇게 뽑겠다라는 내용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전문성 채용 프로세스를 통과할 수 있는 팁을 드리면 첫째, 실무 중심 경험을 먼저 가지시면 좋아요. 인턴 같은 거, 그리고 인턴이라도 같은 인턴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업종에서 인턴을 하시고요. 그래서 실무 중심의 채용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신입임에도 직무를 계속 요구를 해요. 안 해봤는데. 근데 굳이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기회가 없었다. 너무 상심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경험 등등을 자기가 가진 능력하고 엮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풀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 나중에 좀 설명할 테지만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뭐 이런 데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아르바이트 경험, 대한통운에서 뭐 상하차 아르바이트 한 경험을 뭐 엮으셔도 되고 아버지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살아왔던 뭐 동아리의 리더로서 활동했던 경험, 학생회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뭐 리더십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로 실무적으로 엮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경험에서 핵심 역량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과장되지 않게 풀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더 함양하셔야 돼요.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그냥 1대1 면접 또는 다대다 면접, 단순 면접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막 PT도 시키고 PT를 하다 보면 질문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롤플레잉 시키고 토론 시키고 그럼 토론이 갑자기 산으로 간다든가 갑자기 화가 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버럭해서 한번 떨어진 적 있어요. 토론하다가 부산 면접 가서 그래가지고 그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들을 충분히, 물론 1대1 면접 같은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문제 해결 능력을 충분히 함양할 수 있는 순발력을 기르는 연습들을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취업 스터디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하면서 이겨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똑같아요. 요약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직무와 잘 시켜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떻게 강점을 할 수 있고 있는지를 잘, 회사가 성장하는 방향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잘 엮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어차피 면접에서 파고드니까. 예를 들면 왜 내가 대한통운에 지원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대한통운 택배 기사시면 좋겠지만 거기서까지 스토리가 연결되면 좋겠, 그렇지 않다면 한번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문제점을 한번 도출해 보세요. 이러한 점이 개선이 되면 상하차 아르바이트 할 때 좀 더 개선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물류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물류 전문 자격증인 CPIM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나는 물류 쪽에 SCM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방향으로 뭐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하나의 스토리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이 회사에서 가지고 SCM 같은 것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스토리를 일관된 툴을 가지고 관통해야 돼요. 누가 봐도 딱 2, 3분 안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있게 자기소개를 썼구나. 그래서 설득력이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2017년 채용 트렌드에 대한 강의로 저희가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영업 마케팅 관련된 직무 소개에 대한 강의로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사 취업 전략과 또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4대 유통사 취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취업 준비생이 듣기에는 조금 막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통적으로 이제 직무 중심 채용이 지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직무 중심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언제나 그러니까 채용이 시작된 이후, 공채라는 제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항상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노골적으로 우리 채용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회사에서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 직무에 우리 회사에 굳이 지원했습니까? 라고 복합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그렇게 안 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 쏘는 거야,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유도를 해서 직무에 대한 탐구를 하게 먼저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회사에 대한 공부, 이 회사에 대한 공부를 좀 잘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하는 과정들이 직무 중심 채용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탐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직무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채용 과정에 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채용 트렌드와 직무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업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